자, 뷔페와 빵이 이번 총선에 구호로 등장했습니다. 선거 구호로요. 우리 패널 여러분들은 빵과 뷔페 중 어떤 걸 좋아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볼까요? 김진욱 대변인은 빵을 좋아합니까? 뷔페를 좋아합니까? 솔직히 하나만 선택하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뭐 빵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 총선 지역구는 민주당의 경우에는 민주당으로 하고 비례대표는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투표해달라. 이게 이제 이른바 더불어 몰빵 구호입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 대표가 여기에 뷔페론으로 응수했습니다. 자, 뷔페 가면 이제 여러 코너가 있잖아요. 뭐 육식 코너도 있고 뭐 채식 코너도 있고 코너가 있는데 본인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다양한 맛을 제공하고 영양가를 제공하는 그런 게 아니냐.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개혁 진보 진영 전체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견제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몰빵론으로 가는 건데, 자, 이거 김진욱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이거 자체는 처음에 조국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났을 때 그때는 이제 손을 맞잡고 함께 가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는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까지 지지가 나올지는 뭐 몰랐겠죠. 네. 근데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간다면 일정한 정도의 협력 관계는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선거가 당장 2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더불어민주당이 뭐 연동형 이 취지를 살려서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비례정당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이 이제 뭐 그 선거 전략상 지민 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조국혁신당의 선거 전략일 뿐이고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맞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과의 몰빵론, 둘 다 상위, 뭐 더불어민주당 지금 지역구에서는 1번 받고 비례에서는 아마 3번. 근데 3번이 맨 윗칸에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칸에 둘 다 투표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것은 맞다. 그래도 조국 혁신당 대표는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명한 이 구호를 이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실망했던 사람들이 이 조국 혁신당 비례 찍기 위해서 나오다 보면 지역구에 자연스럽게 민주당으로 손이 가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파이가 커지는 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그 모 기사를 보니까요. 여론조사 기사를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 한 35% 정도 나옵니다. 1등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정당이 하고 조국혁신당을 합치니까요. 훨씬 높죠. 거의 한 50에 육박합니다. 이게 뭐 지금 현재 이게 현상이거든요. 더불어민주연합이 지금 3등을 기록하고 있던데 조국혁신당을 찍으러 나온 사람들, 조국혁신당은 지역구를 출마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비례를 투표하러 나온 사람들은 지역구에선 누군가를 찍어야 되는데 그걸 누굴 찍겠느냐.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에 투표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상식선에서는 맞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을 뭐라고 탓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네. 지금 댓글 중에 뷔페에도 빵은 있다. 이런 이제 글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민수 대변인, 국민의힘에서 보면 이제 국민의 미래가 이제 위성 정당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뭐 뷔페니 빵이니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 하잖아요. 근데 그걸 웃고 즐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합치면은 거의 50% 육박하잖아요.
네, 50% 육박하죠. 그리고 제가 이게 조국신당 처음 나와서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조국신당을 살짝 안아주는 모습, 그때까지만 해도 지민비조 살짝 안아주는 모습이 보일 때 결국에는 동상이몽 5월 동주로 끝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조국신당이 살짝 중간에 머리를 한번 들었어요. 여기에 지민비조에서 갑자기 비조지민으로 이제 단어가 한번 바뀌었거든요. 그게 약간 빨리 들었죠. 그러니까 이거 민주당에서도 경계가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조국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나중에 추후에 경쟁자가 될지 어쩔지 모르는 상황인데 특히 지지자들이 바라볼 때 그렇죠. 이거 너무 과한데 할 정도로 지금 민주당 지지율을 앞섰단 말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지금 참 애매할 것 같아요. 조국 신당을 어떻게 하질 못해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지금 조국 신당이 사실상 지금 재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더한 혐의들로 계속 조사를 받고 있어요. 이걸 공격하지도 참 못해요. 그것도 이제 조국 신당에서 보면은 또 여기에 4번의 신장식 같은 경우 전가 사범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공격을 못해. 이재명 대표도 전가 사범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눌러보고 싶어도 눌러지지가 않는다. 뭔가 비판할 수 있는 논조 자체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조국 신당을 계속 키워준 셈이 돼버렸고 이러한 결과들이 지금 큰 파이론이라고 할게요. 뭐 한 50%가 육박해 버렸는데 이 과정에서는 국민의힘도 좀 반성할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초기에 진압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좀 대응이 늦었던 부분들도 있지만은 아직 선거 기간이 약 20일 남았다라고 하면 아직은 한두 번 정도 출렁거릴 시간이 남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게 큰 파이가 되기는 됐는데 완전히 익은 파이가 아니다. 언제든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허수가 들어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국민들께서 조국 신당의 이 지금 순차적으로 이 후보들을 면면히 살펴본다라고 하면 아직 이 시간들이 남아 있는데 과연 표를 계속해서 지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는 물음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댓글을 보면요, 민주연합에 몰빵하자 이런 의견도 있지만 반면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자꾸 열받게 하면 비조만 할 거야. 기민 안 할 거야. 이런 글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스탠스가 지금 조국 신당은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이제 뭐 비조지민까지도 했는데 이제는 지조 비조를 하고 싶을 거예요. 지조 비조. 지역구도 왜 안 낸다고 했었을까? 지금 어떤 뭐 정당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보면 실제 정당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실제 조국혁신당이죠. 거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은 뭐 총선의 전략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그 비례표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뭐 지민비조라든지 이걸 했겠지만은. 비조짐이 나오면서 결국에 총선 이후에 조국 대표가 어쩌면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대권 구도에서도 말씀 그대로 경쟁 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두 분 다 지금 사법 리스크는 있습니다.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피선거권이 아무래도 5년 동안 제한되기 때문에 2027년도 대선에는 좀 출마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건 본인도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뭐 그 다음을 노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으로서는 이 조국혁신당이 이 총선 이후에는 상당히 어찌 보면 걸림돌까지는 아니더라도 협력관계라고는 하지만 그게 진정한 협력관계일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뭐 이번에 뭐 저는 조국 대표가 어떤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건 옳은 정치 방법은 아니다라고 했지만은 이미 시작한 이후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그것이 민심이 반영되는 수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총선에서 얼마만큼의 비례대표를 가져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현상 그대로는 우리가 또 분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윤주재 대표, 댓글에 특이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지국 비자 합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국 비자. 지역구는 국힘, 비례는 자유통일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의 취향은 존중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이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국 비국 하겠죠. 지난번 이제 친명의 이제 어떤 그러니까 비명 행사라고 하는 공천 논란 당시에 이 조국혁신당을 보면은 조국혁신당 지지층이 50대가 압도적으로 되게 많아요. 50대가 되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86세대와의 같이 인생을 걸어왔던 그 세대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이제 그 좋아하는 세대.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에게 마음을 주기에는 아직은 마음이 선뜻 열리지 않은 그런 민주당 지지층이 대거 조국혁신당으로 몰려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더 코어의 정통성은 조국혁신당으로 좀 많이 옮겨간 느낌이에요. 다만 국민의힘을 어부지리로 당선시키고 싶지는 않은 마음이기 때문에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을 찍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150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게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력으로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더불어민주당을 합쳐서 151석을 달성하지 못하면 조국 대표에게 결재를 받아야 되는, 일일이 결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한 몇 석만 갖고 있어도 조국 대표의 눈치를 봐야 되고 협력 관계이긴 하지만 오히려 가불의 위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는 자력으로 150일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의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의 심판의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서 좀 불안감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